안녕하세요. 오늘 설명은 앞전 자료에서 혼다 130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해를 한번 해봤고 거기 뭐 물이 들어가 가지고 녹이 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보이는 이 제품입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일단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고 그 손님이 저를 신뢰해 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 새 부품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봉 못 했는데 이거는 시간을 내서 지금 제가 한번 뜯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 자, 임페라입니다. 임페라. 알다시피 이놈은 그 엔진 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냉각수 담당입니다. 뭐 이거는 자를 필요가 없겠네요. 보이니까. 자, 자, 프로펠러 샤프트입니다. 이거 내가 확인한다고 한번 빼봤습니다. 이 부품이 조금 하부 자체가 고형이 돼가지고 자, 클러치 독은 이쪽에 들어가고 지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트로 붙어가 있는 게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 아세이가 지금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 세트로 되어 있으면 뭐 될 낀데 그걸 팔면 될 낀데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트로 사면 내가 알기로는 좀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조립을 다 해야 돼서 지금 뜯어 놓고 있겠습니다. 자, 후진 베어링입니다. 후진 베어링 진짜 부드럽게 돕니다. 자, 이게 전진 베어링입니다. 임펠러 밑에 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임펠러만 바꾸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정품입니다. 자,
틀린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품은 전부 이 면이 아주 그냥 일직선입니다. 안에 우둘투둘한 자리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체품은 지금 여기 지금 임펠러 도는 자리 여기가 파지가 있습니다. 그 요쪽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 상태로 해도 물은 나옵니다. 물은 나오는데 이제 수압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물이 그냥 세게 나오는데 일한다고 그게 수압이 지수압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바꿉니다. 한번 또 뭐 뜯고 나서 뭐 계속 뜯고 싶으면 뭐 이거 그대로 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밑에 임펠러 판 밑에 들어가는 가스켓입니다. 자, 내가 이거 바로 뜯는 거는 한 번도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자, 전진 베어링입니다. 안에 전진 베어링 안에 니들 베어링도 이렇게 바퀴가 있습니다. 자, 베어링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전진기어입니다. 그리고 후진이네. 여기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반달 베어링이 또 있습니다. 반달 베어링. 그날 보시면 녹이 많이 나가지고 안에 볼이 다 빠지는 걸 봤을 겁니다. 이 조립할 때 이 찢기가 너무 불편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아이고야 씨.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딱 맞습니다. 이게. 자, 안에 봄이 딱 맞습니다. 잘 보일라 모르겠네.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딱 하고 요쪽에 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좀 정교하고 튼튼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어링 저거 알 하나 없이 내가 분리할 때 꼭 나오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속이 더 있는데 보자. 이거는 뜯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왜 뜯지를 못하냐면 이거는 본사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베어링은 지금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 베어링이 무슨 베어링이냐면 한국에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잘 안 나오네. 한국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베어링집에 긴급적으로 알아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NTN이고 똑같은 게 마침 규격품이 한국 베어링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얄궂은 뭐 국산이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단디 보고 단디 판단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자,
방금 막 이 베어링은 여기 들어갑니다. 이 드라이브 샤프트 여기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빼고 다시 이걸 꼽아야 됩니다. 이 드라이브 샤프트 베어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종류가 베어링이 두 종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전 모델에 지금 이 모델이 지금 이 모델은 아주 옛날 잘 보기도 힘든 경우고 지금 나오는 모델들 방식은 자 이렇게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그러니까 이 베어링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빼기가 그리고 또 이 작업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짜증스럽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베어링은 내가 안 떴습니다. 이 베어링은 뜯어서 보여주려고 하면 비쌉니다. 제가 9만원 돈인가 8만원 돈 8만 몇천원인가 비쌉니다. 그리고 피니언 기어입니다. 피니언 기어. 자, 이놈인데 자, 똑같습니다. 이거 교체한 이유가 이 녹도 낮지만 이런데 보면 상태가 굉장히 잘 안 나오노. 참. 또 이런데 보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어디 지금 찍기가 떨어진 자리도 있고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 맞추기 힘드네. 보자. 또. 자, 프로펠러 샤프트 홀더입니다. 자꾸 또 이 들어와가지고 그 잔소리 까사는 분이 있는데 잔소리 까면 안 됩니다. 그 잔소리는 다른 데 가서 까주세요. 자, 여기 안에 니들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안쪽에. 그리고 여기는 후진 기아가 들어가고 후진 베어링 들어가고 기아 들어갑니다. 요렇게 하나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또 경기 온다. 저 경기 소리는 10분이 지나도 계속 납니다. 또 어디에 있는고 못 이겠습니다. 저 경기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니들 베어링도 지금 제가 어디 있노? 어디 있었고? 자, 니들 베어링이 없어가 갑자기 또 손님이 와가지고 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자, 이 니들 베어링 여기 이 큰 놈은 한번 보자. 이게 프로펠러 샤프트네.
자,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쪽에 들어가 가지고 움직거리지 말게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쪽에 OLCD 2개 들어가고, 그리고 이놈은 하부 케이스 드라이브 샤프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품들이 지금 나는 이거 세트로 오는 줄 알아가지고 견적서에는 해가지고 또 사장님한테 내가 또 전화해가 또 내가 또 많이 놀라게 해뿐네요. 한 2번은 놀라게 한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주문했는데 뭐 옮고 틀리고 막 이런 과정이 돼가지고 저도 조금 그랬습니다. 자, 예. 클러치 도키입니다. 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빨을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어째 해야 되노? 자, 이 면이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근데 여기 보면 꺾였습니다. 이건 전진 쪽입니다. 그리고 후진도 지금 말도 못하게 턱이 많이 짙습니다. 요 보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달근 자리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여기도 후진도 일직선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노? 전진 후진 넣을 때 전후진 넣을 때 1단씩 넣을 때 빨리 탁 내야 되는데 드드드드드 계속 이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한 10대 분 날도록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케이블 때문에, 케이블 자체가 유격이 많아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최대한 빨리 소리 없이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진 RPM이 한 700 정도 유지된 상태면 전후진이 넣으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냥 뭐 부드럽게 잘 들어갔는데 RPM이 한 900, 뭐 1000에서 이 기계가 RPM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장내는데, 기계가 썩어서 고장나는 게 아니고 이제 손님이 제대로 안 해가 고장나는 겁니다. 본인이. 그 이런 방송 좀 듣고 좀 이래가지고 좀 단디했으면 좋겠구만은, 맨날 보면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출장 가서 보고 있으면 옆에서도 드드드득 하고 있고, 참 답답스럽습니다. 자, 이 클러치 도크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OF라는 숫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전진 쪽입니다. 이게 전진 기아입니다. 요 설명하면서 긴데 또 합니다. 자, 이렇게 걸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일동 말동 안에 들어가 있다가 전진을 탁 넣으면 기아는 항상 이때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놈은 가만히 있고 중립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요렇게 계속 따라 돌다가 전진을 탁 넣으면 탁 들어갑니다. 근데 RPM 높은 상태에서 빨리 안 넣으면 여기 살짝 걸려 가지고 턱 빠지고 이렇게 계속 빠집니다. 빠지면서 들어가면 지금 아까 내가 지금 닳았다는 자리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막 닳습니다. 여기도 닳고, 기아 이빨이 백날 깨끗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가 닳으면 기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입니다. 요거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됐고, 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아 3개가 피니언 기아 이렇게 계속 따라 돌다가 탁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렇게 따라 돌게 됐습니다. 됐고. 자, 이 프로펠러 샤프트 홀더, 우리는 장구통이랍니다. 장구통처럼 생겨가지고 장구통이라 하고, 프로펠러 샤프트 하우징이라고도 합니다. 뭐 용어는 몇 가지 되는데 또 지용어 안 썼다고 또 옆에 또 토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알아들으면 되지 뭐. 자, 이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저 올실을 떼게 되면 결국에는 저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쓰다 보면 제 상태가 안 좋아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일 대충 하려면 그냥 저거 빼가지고 본드 발라가 살짝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그래 지금 대충 일을 하면 내가 일을 안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좀 확실하게 고치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고쳐야지 대충 고치려고 하면 배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또 대충 고치가 또 팔아먹는 사람도 요 얼마 전에 또 내 몇 번 봤습니다. 내가 저 얼굴하고 저 전화번호하고 입력 다 해놨습니다. 그래가 또 다른 데 팔아먹고, 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 수리업자면서 그 자꾸 전화해가지고 자꾸 저 뭐 수리업자 아닌 척 하면서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몇 번 지금 이거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람이 보면 기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충 고쳐주는 사람이고 좀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긴데 자꾸 그래 잡고 있다. 에이구 참. 자, 자 이게 뭐냐? 전후진 넣을 때 시프트 시프트가 여기 꼽힙니다. 요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요 베어링이 다 있는데 저 지금 보자. 요거는 녹이 나 있고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어떤 사람은 닦아서 쓴다는데 닦아도 됩니다. 닦아도 되는데 녹이 난 것들은 유격이 발생하게 돼 있고 녹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또 녹을 제거하면 그 녹 제거한 자리가 또 파집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조립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자, 이거는 할 때 그냥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내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구멍에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건 일단 대충. 야, 이거 시간 많이 가네요. 요거 기온기 지나가면 또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이거. 자, 이거는 이 스프링은 이 핀이 들어가면 어씨 어디 갔노? 이 핀이 들어가면 빠지지 말게끔 여기다 감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만 해도 아실 겁니다.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핀이 안 빠집니다. 자, 보자. 뭐 씨름한 여기 볼 베어링입니다. 이건 안 뜯겠습니다. 이거 또 뜯어가지고 또 조립하려면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이거. 이 볼 베어링은 안쪽에 들어갑니다. 안에 한 개, 그 다음 스프링 한 개, 그 다음 연마 한 개. 자, 요
이것도 지금 안 뜯겠습니다. 이거 스프링입니다. 딱 봐도 스프링입니다. 이건 할 때, 내 작업 들어갈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볼 베어링, 가는 볼 베어링 2개입니다. 이거는 여자일에 한 개 양쪽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없이, 진짜 이거 없이 오는 사람들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수리를 했는지.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수리하는 업자는 이렇게 수리를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본인들이 했을 건데, 한 번씩 이거 저 하부나 이런 거 보내시는 거 보면, 그리고 오일시 어디서 맞추는지, 정품 말고 그 정품 대체품을 뭐 가짜, 한마디로 가짜를 어디서 국산 거 같은데 마차가 와가 보면 밖에 외경은 맞는데 내경이 틀립니다. 자, 그 밖에도 지금 오일실, 이런 오일실하고 많습니다. 들어가는 자리가 많고 오링도 있고. 자, 이거는 한마디로 장구통 들어가는 그 저 오링입니다. 오링하고 여기도 오일실이 있고 뭐 많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거는 손님이 기본적으로 지금 혼다 130마력 가지고 계신데, 썸머 스타트하고 소모품입니다. 그 썸머 스타트 가스켓들은 기본으로 교체해야 되고, 혼다 130에 보면 연료 필터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비쌉니다. 정품 이거 7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바꿔놓으면 또 뭐 한 2, 3년 버티니까. 근데 이거 소모품인데 기름 더러운 거 쓰고 관리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이거 오므라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은 못 빨아가. 고속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딱 하나입니다. 이것도 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손님 보내줘야 돼서 내 떠지를 못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근데 봉다리 다 뜯었고, 지금 뭐 가스켓하고 오일실하고는 지금 저 장구통하고 몇 군데 지금 다 해야 됩니다. 잠깐만 있어봐라. 그래, 이래 지금 다 있는데 일을 처리를 할 겁니다. 이제 조립을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지금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조립할 때는 제가 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조립할 때 일단 부품부터 내가 이거 설명을 했는데, 조립할 때도 지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날짜는 언제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님 또 빨리 해가지고 또 낚시도 가야 되고 또 뭐 또 이거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조립하는 영상은 또 다음 또 자료로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고 나면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밑에다가 쫙 글 좀 해주든지, 글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내가 전화가 워낙 많이 오니까 다 대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글 좀 달아주면 내가 뭐 전화 통화를 할 만하면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큰 기계를 또 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리 뜯으면 제가 입이 아픕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큰 기계는 손을 안 대는 게 맞지 않나. 소모품만 하고 엔진 분해 조립은 손을 안 댔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인 상식 없이 일이 뜯는 분들이 계시고, 뭐 컴퓨터 이탁해서 일이 다 되는 게 아닌데 서로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도 서로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뜯지 말고, 뜯기 전에 조금 기본적으로 좀 알고 덤비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